또 거기 21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개월간 돼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빌려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한 달이니까 짧잖아요. 무슨 대여금이요?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500 자산 증가 기명수.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드렸대요? 거기 보시면 현금 드렸대요. 그래서 현금 얼마 드렸어요? 500 자산의 감소. 그리고 분개하실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저희가 아직 개정 과목이 다 숙지된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시험 볼 때까지도 이제 계속 숙지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 그때 3300으로 넣었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일반 전표 있으시죠? 이거 분개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들어가셔서 날짜는 아무 날짜나 치셔도 돼요. 그래서 날짜는 아무 날짜나 치시고, 분개할 때 모를 때 여기에다가 중요한 거 같은 걸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지금 요거 22번 있죠? 여기 보시면 교육받았다라고 나왔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다 뭐라고 쳐요? 교육.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운도 있어야 돼요. 시험장 가서 나 이 문제 모르겠어. 근데 왠지 지문에서 요거일 것 같아 라는 게 있어요. 나를 계속 이렇게 끌어당기는 아이가. 걔를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입력해서 나오는 걸로 찍는 게 확률은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건 교육훈련비예요. 근데 관리직이니까 800번대입니다. 그래서 800번대 교육훈련비 10만원 비용의 증가. 대변의 현금 얼마요? 10만원. 자산의 감소. 왜냐면 시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시험에서 힌트를 좀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힌트지, 힌트를 줘도 공부를 안 하면 힌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3번은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알고 계셔야 되냐면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는 세금과 공과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외우는 걸 아는지 가끔씩 이런 거 나옵니다. 적십자 회비라고 있거든요. 얘는 기부금이에요. 2월달에 1월이나 2월달에 우편물에 꽂혀 있잖아요. 적십자 회비 내라고. 네. 그거는 좋은 일에 쓰라고 기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부금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 하나, 이제 하도 수업을 많이 했더니 제가 미리 선수를 좀 칠게요. 뭐냐면 제가 아까 쳐보라 그랬죠. 그러면 꼭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왜 안 나가네 또. 여기 있구나. 여기에다가 회비라고 치면 협회비라고 있거든요. 이건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600번대라 쓰시면 안 돼요. 여기 6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5하고 8만 쓰는 거고 6, 7은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질문 많이 하세요. 협회비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죠. 6이에요. 그래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금과 공과예요. 그리고 5인지 8인지 안 나와 있을 때는 무조건 8로 하세요. 5, 8이 애매해. 이건 5인지 8인지 지문만 보고는 모르겠어. 그럴 땐 그냥 무조건 8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의 감소. 그리고 혹시 못 적으신 거는 여기 유인물 보내드리니까 그거 갖고 적으세요. 그 다음에 24번, 요거는 실무에서도 실제로도 많이 쓰는 겁니다. 통장에서 통장으로 돈 넘기죠. 그래서 적금으로 100만원 들어왔고요. 그 대신 어디에서 빠져나갔죠? 보통 예금에서 빠져나갔죠. 그래서 보통 예금에서 100만원 나갔습니다.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25번 보시면은요, 영심이 패션의 외상 매출금 44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셨다라고 합니다. 회수했으니까 차변의 현금 440. 그 다음에 돈 왜 받았나 봤더니 외상대금 때문에 받은 거죠. 외상 매출금 440 자산 감소. 누구 거 받았어요? 영심.
그 다음에 26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시제. 저번에 한번 지나가듯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제의 뜻이 뭐냐면 잔액이에요. 그래서 현금 잔액을 확인해 봤더니 현금 잔고가 30만 원이 많대요, 부족하대요? 부족하대요. 부족하면 적은 거죠. 그래서 대변의 현금 30. 그 다음에 왜 적은지 모르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현금 과부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많거나 적은데 왜 그런지 모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현금 과부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2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결산.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현금 과부족이잖아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 나오면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결산 시에 잡이익 아니면 잡 손실 처리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실제로도요. 현금 잊어버리면 행복해요, 슬퍼요? 슬프죠. 예, 거기에 맞춰서 내가 기쁘면 이익이 되는 거고요. 슬프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현금 잔고가 많대요, 부족하대요? 부족하대요. 그러면 돈이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돈 부족하면 기쁘다, 슬프다? 슬프다. 그러면 잡손실. 근데 돈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랬거든요. 희한하게 옷 갈아입은 다음에 주머니를 뒤지면 예, 빨래통에 얘가 들어갔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확인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호주머니에다 주머니를 넣으면 막 5,000원, 만원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기쁘잖아요. 그때는 잡이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가 여기에다 비상금으로 5만 원을 넣어놨는데 없어졌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잡손실. 슬프니까. 그래서 많은 게 좋은 겁니다. 빚 빼놓고는 내 거는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빚만 빼고. 빚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과 부족 얼마요? 30만 원. 자산의 감소.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28번은 지금 푸는 이거 다 풀 때쯤 되면 거의 다 맞추실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계속 나와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가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생산직 관리직. 그래서 생산직은요 500번대 임금이라고 합니다. 월급을 뭐라 그런다고요? 임금. 그래서 500번대 1200 비용 증가. 그 다음에 사무실 월급은 뭐라 그러냐면은요 사무실 월급은 급여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급여. 그래서 600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월급 줄 때 월급 다 안 주죠. 못 띄고 줘요? 세금 띄고 주잖아요. 그 세금 띄고 주는 걸 뭐라 그러냐면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돼요. 공제계라고 있어요. 공제의 뜻이 뭐냐면 못 빼겠다? 세금 빼겠다. 그게 공제입니다. 그래서 29만원 부채의 증가. 왜냐면 예수금은 내게 아니고 직원 거예요. 그러면 내 거 아니니까 뭐예요? 부채. 그 다음에 현금으로 1771만원 자산의 감소.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저기 29번부터 34번까지 메인 매출 전표거든요. 무슨 전표라고요? 메인 매출 전표. 근데 메인 매출 전표 해본 적이 없죠. 제대로. 그래서 지금 푸는 거는 저하고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매출 전표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이거를 외우세요. 불공. 불공의 접대비, 업무, 무관 비용, 비영업용 모여, 소형 승용차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8인승 이하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이걸 왜 빨리 외우셔야 되냐면은요, 우리가 공부할 때 세금 계산서 많이 나오거든요. 세금 계산서 나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과세 아니면 불공이에요. 근데 얘는 너무 많아요, 종류가. 과세는. 그래서 불공을 외우셨다가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어떻게 써먹냐면 문제 풀 때 불공 아니면 다 뭐예요? 과세다. 이렇게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불공을 빨리 외우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29번 문제에서 거래처. 무슨 처요? 거래처. 거래처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결론은 거래처 주는 거는 접대비예요. 뭐라고요? 접대비.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접대비에다가 세금 계산서 나오면 불공이에요. 뭐라고요? 불공.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매칭하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외워놓으시면 매칭할 때 편해요. 그래서 매입의 뭐라고요? 불공입니다. 그래서 매입의 불공. 그 다음에 보실 게 거래처 이름은 엘칸토, 전자는 부. 그래서 항상 유형 먼저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처, 그 다음에 여부 쓰시고. 그리고 분계 잘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이 해보시고 이상한 거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늘리시면 돼요. 공부 제일 못하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 공부를 안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어떤 분이 제일 못하는 거냐면 이거 모르겠어. 근데 그냥 넘어가. 그러면 맨날 똑같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니까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모르겠을 때는 정리해놨다가 꼭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매출처에다가 밑줄 치세요. 무슨 처요? 매출처. 매출처 나오면은요, 접대비인데 800번대 접대비예요. 몇 번대 접대비라고요? 800번대.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무슨 얘기 많이 하냐면 불공 나오잖아요. 그러면 불공은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370에 37만 원이잖아요. 원래는 합치면 400 얼마가 되는 거예요? 7만 원. 왜 합치는지는 답 적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407만 원 자산 감소. 일단 적으세요. 그래서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처리를 하냐면은요, 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37만 원. 왜냐면 이거 부가세 낸 거잖아요. 불공의 불자가 무슨 불자죠? 아니 불자예요. 그래서 안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뭘 안 해주냐면 부가가치세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부가세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돈 나갔으면 무조건 회계는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처리되는 금액에다가 합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접대비로 처리되면 접대비에다가 뭐 하셔야 돼요? 합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불공 얘기 나오면 이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네, 합치셔야 된다. 합쳐라. 이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작 의뢰. 무슨 의뢰요? 제작 의뢰. 제작이 뭐 하는 거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작 의뢰 나오면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외주 가공비. 그래서 외주 가공비의 뜻이 뭐냐면 외부 업체에게 가공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회사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계가 고장 났어. 아니면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다 못해.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즘 드라마 보시는 분들 드라마 끝날 때에 이런 얘기 나와요. 외주 제작. 네, 드라마 그 예고편까지 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외주 제작 이런 문구가 떠요. 그러면 우리 방송사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만든 걸 사다가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주라고 나오면은 외부 업체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누구한테 맡겼었냐면 예빈 상사부. 그 다음에 보실 게 외부 업체한테 맡기는 거 뭐라 그런다고요? 외주 가공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주 가공비는 500번대예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외부 업체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주 가공비 500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차변에 매입할 때 부가세를 뭐라고 하냐면은요. 부가세 대급금이라 그래요. 요거는 외우셔도 돼요. 매입할 때는 부가세 뭐라 그런다고요? 대급금. 그 다음에 수표 발행했대요. 우리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라 그랬었죠? 당좌 예금이에요. 그래서 당좌 예금 660 자산의 감소 정리하세요. 그리고 대부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헷갈리는 게 맞아요. 틀리는 게 많다 그래서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거를 줄이면 돼요. 틀리는 거를. 그 다음에 보실 게 31번 죄송한데 문제를 조금만 바꿀게요. 여기 그냥 세금계산서라고 있거든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좀 바꿔주세요. 이거 옛날 문제라 그래요. 요즘 문제는 다 잘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푸는 게 좀 오래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칭이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영세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 그 다음에 로컬, LC, 구매 확인서 중에 하나만 나오면 영세예요. 많이 나올 필요도 없어요. 몇 개만 나오면 영세라고요? 한 가지만 나와도 영세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매출했다라고 거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매출했으니까 매출의 영세. 그 다음에 대신 무역 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수출용 의류라고 되어 있는데 제품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시험 볼 때 무슨 회사라 그랬어요? 제조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세요. 제품 매출. 그래서 제품 매출이 2,000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보실 게 차변에 결제 방법이 뭐라고 적혀 있죠? 현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현금 얼마예요? 2천만 원. 그래서 현금 받았으니까 자산에 뭐요? 증가. 일단 여기까지 처리하세요.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32번 풀어보시는데요. 제가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매입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부가세 뭐라고요? 대급금. 그 다음에 매출할 때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뭐라고요? 부가세 예수금. 그래서 1분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분개 적어 보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컴퓨터. 그리고 제가 빨리 뭐를 외우면 도움이 될 거라 그랬죠? 불공을 외우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불공의 컴퓨터는 없어요. 맞죠? 네, 없으면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의 과세.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잘하고 싶으시면 뭐를 빨리 암기하시라고요? 불공.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게 편해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래처는 세기전자 9.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 몇 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비품이라고 합니다. 비품 처리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세금 10% 내야 되죠? 부가세, 대급금 30만원. 여기도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현금으로 100만원 줬대요. 저기 결제 방법에 쓰여 있죠? 자산의 감소.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외상으로 사는 거 뭐라 그래요? 미지 급금 230 부채의 뭐요? 증가.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33번 또 풀어보세요.
다음에 33번 또 같이 보시면은요. 세금계산서 나오면 누구 생각만 하시라고요? 불공. 그래서 불공에 제품 파는 거 없어요. 그리고 헷갈리시는 분은 보면서 하세요. 초반에는. 그래서 팔았으니까 매출이고요. 세금계산서 나오면 불공 아니면 뭐라고요? 과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과세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명, 패션, 부. 그리고 참고로 33번, 34번이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돈 벌었으니까 수익 증가.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30,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동점. 뭔 점이요? 동점. 그래서 동점의 뜻이 뭐냐면은요. 동점은 거래처예요. 그 다음에 공부하시다 보면 당점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당점은 우리 회사.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동점 발행 무슨 어음이요? 약속 어음. 요걸 뭐라 그러냐면 받으러음이라고 해요. 남이 발행한 어음은 받으러음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잔액은 뭘로 하셨죠? 외상으로 하셨죠. 그래서 보시면 외상 매출금 얼마요? 1330. 왜냐면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34번 또 풀어보세요. 불공에 원재료 사는 거 없어요. 맞죠? 그러면 매입에 뭐요? 과세. 그 다음에 한명, 섬유, 부. 이런 부가 너무 작네. 부. 그 다음에 차변에 원재료 얼마예요? 90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세금 얼마죠? 9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전액 뭘로 하셨어요? 외상으로 했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 990. 부채의 뭐요? 증가. 그래서 증가 감소는 꾸준히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5번부터 40번까지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시고 35번부터 40번까지 일반 전표거든요. 45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또 풀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일반 전표라고 적어드리면 분개만 하시면 돼요. 뭐만 하시면 된다고요? 분개. 그 다음에 제가 메인 매출 전표라고 적어드리면 저거까지 하셔야 돼요. 뭐까지 하셔야 되냐면은 이거 유형까지 적으셔야 돼요. 잠시만요. 뭐 하나 세팅이 일단은 3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어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할인. 그래서 이거 맞추려고 외운 게 있습니다. 우리 뭐 외웠었냐면 어음 할인 매각 거래 나오면 매출 채권 뭐요? 처분 손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차변의 매출 채권 처분 손실 70 비용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의 받으러움 얼마요? 5천 자산 감소 전응. 그 다음 차변에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4,93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3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전기의 대손. 요거는 외우셔도 됩니다. 네, 전기의 대손 나오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얼마 들어왔어요? 73만원.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무조건 뭐라고요? 대손 충당금이에요. 뭐라고요? 대손 충당금 73만원. 참고로 얘도 자산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자산의 차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대손이라는 게 돈 못 받는 거잖아요. 우리 못 받으면 자산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래서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인데,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뭐냐면은 전기에 대손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대손 충당금. 그게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단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일단 적으시고. 이게 왜 이게 걸렸지? 아, 바탕글이구나. 희한하다. 그 다음에 3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단기 보유 목적. 그래서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요, 700만 원짜리를 1000주에다가 7,900원 곱하면 얼마 나오죠? 790 나옵니다. 그래서 790 받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얼마짜리였다고요? 700짜리였어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우리 짧게 갖고 있는 주식 뭐라 그러죠? 단기 매매 증권. 그래서 790 자산의 뭐요? 감소. 790이 아니고 700.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700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790에 팔았다. 그래서 비싸게 판 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90 수익의 증가. 그래서 비싸게 판 걸 뭐라 그래요? 이익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38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약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공부할 때 계약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금 나오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계약금 나오면 먼저 줬다 선급금, 먼저 받았다 뭐요? 선수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세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먼저 준 거잖아요. 먼저 줬다 선급금 15만원 자산 증가. 누구한테 먼저 줬냐면 대우자동차.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죠? 현금 줬죠. 얼마 줬어요? 15만원 자산의 감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래처. 거래처 나오면은요, 기억하셔야 되는 게 거래처 나오면 접대비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매출 거래처라고 나오면 800번대 접대비, 매입 거래처라고 나오면 몇 번대라고요? 500번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또 하나씩 봐야죠.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거래처 구매 담당자잖아요. 구매는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몇 번째요? 800번대 접대비 150.
그리고 앞으로 이거만이 나와요. 카드 나오면 현금이라 그랬나요? 외상이라 그랬나요? 외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미지, 급금, 150, 부채 증가, 국민, 카드 정리하시고. 하나 더 풀고 칠 겁니다. 4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장애인 복지재단. 장애인 복지재단 보시면은요. 우리 좋은 일에 쓰는 거죠. 결론은 좋은 일에 사용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기부금. 그래서 좋은 목적으로 쓰는 거 기부금인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얼마치 내셨어요? 30만 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죠? 현금 줬죠? 얼마 줬어요? 30만 원. 자산의 감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 5분에 다음 것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